안녕하세요. 6월 3일 대선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. 오늘 발표된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국제신문이랑 그 대신협의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, 그리고 헤럴드 경제 MBS 조사,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죠. 맞습니다. 특히 첫 TV 토론 끝난 직후고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온 거라 지금 민심이 어떤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같아요. 그렇죠. 이 숫자들 속에서 현재 판세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흐름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. 단순히 지지율만 볼 게 아니고요. 네, 지역별 차이나 당선 가능성 인식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요. 맞습니다. 여러 각도에서 봐야죠. 자, 그럼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자대결 지지율인데요. 네, 갤럽 조사부터 볼까요? 국제신문 갤럽 조사요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6%, 네,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4%,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1%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한 12%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거네요. 오차범위 바뀌죠, 이건. 네, 꽤 차이가 나죠. 그런데 말이죠. MBS 조사를 보면 또 이게 흐름이 좀 달라요. 그 헤럴드 경제 조사 말씀이시죠? 거기가 좀 흥미로운데. 네, 바로 직전주 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49%에서 46%로 3%포인트 내려갔고요. 네, 소폭 하락했죠.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27%에서 32%로 무려 5%포인트가 올랐어요. 맞아요. 5%포인트 꽤 큰 폭으로 상승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격차가 확 줄었어요. 22%포인트에서 14%포인트로요. 그렇죠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선거일 다가오면서 김문수 후보 쪽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거 아니냐? 그런 추격전 양상이다. 네, 그런 해석이 가늠해 보입니다. 확실히 추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. 와, 진짜 한 주 만에 변화가 크네요. 이게 TV 토론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일 수도 있겠고요. 네, 여러 요인이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중도층인데요. 중도층 표심 중요하죠. MBS 조사에서 보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한 주 만에 55%에서 50%로 좀 줄었어요. 5%포인트 줄었네요. 네.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18%에서 21%로 3%포인트 늘었고요. 중도층에서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군요. 그렇죠. 이것도 좀 눈여겨볼 지점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지역별로는 좀 어떤가요? 지역별 편차도 항상 중요하잖아요. 네. 갤럽 조사를 좀 보면요.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데 그 부산, 울산, 경남, PK 지역. 네, PK. 거기서는 김문수 후보가 42%로 이재명 후보 36%를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앞섰어요. PK에선 김문수 후보가 우세군요. 네. 그런데 또 수도권, 인천, 경기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49%, 김문수 후보 33%. 와, 16% 차이. 수도권은 또 격차가 크네요. 네. 지역별로 표심이 여전히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. 이게 참 여전한 변수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. 네. 지지율 격차는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데 누가 당선될 것 같냐? 이걸 물어보면 결과가 또 달라요. 당선 가능성 질문이요. 그건 어떻게 나왔어요? 갤럽 조사에서요.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이 무려 66%예요. 66%요? 와. 네. 김문수 후보는 21%, 이준석 후보는 2%에 그쳤고요. 압도적이네요. 심지어 아까 PK 지역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던 거기서도요.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60%로 더 높게 봤어요. 허허, 이거 참 지지율 추세랑 사람들 예측이랑 좀 다르네요. 당신이 이걸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요. 지지율은 막 따라잡히는 모양새인데 대세인식이라고 할까요? 전반적인 판세인식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 있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? 아하. 그리고 첫 TV 토론 평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평가, 갤럽 40%를 받았잖아요. 네, 이준석 28%, 김문수 17%였죠. 네, 그런 것도 아마 이런 당선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고요. 그렇겠네요. 또 하나 중요한 게 갤럽 조사 응답자 중에 88%가 지지 후보 바꿀 생각 없다고 답했어요. 88%요? 와, 거의 대부분이 마음을 굳혔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 표심을 흔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. 그럼 결국 남은 11% 정도의 부동층, 이분들 마음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해지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정당 지지율하고 후보 지지율하고 비교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맞다. 갤럽은 민주 42%,
국힘 33%, MBS는 민주 40%, 국힘 31%였죠? 이것도 같이 보면 좋겠네요. 네. 그리고 참고로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로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 27%가 꼽힌 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고요. 네, 그것도 눈에 띄더라고요. 자,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곧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다는 거죠. 맞아요. 깜깜이 기간 5월 28일부터죠. 네, 선거 막판에 여론조사가 표심을 너무 흔드는 걸 막으려고 만든 제도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본 이 조사들이 선거 직전 민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마지막 공개 데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정말 마지막 지표일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지만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상당히 매섭다. 특히 중도층에서 변화가 좀 보이고요. 네, 그리고 지역별 편차는 여전하고요. 하지만 당선 가능성 인식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고 대다수 유권자 한 88%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아직 11% 정도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. 그러네요. 11%.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. 네, 이제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이 11%의 표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종 결과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당신이 한번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